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호흡기 때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저는 레임덕이라고 보냐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하지만 조중동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중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굉장히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레임덕이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건 역시나 경제죠.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저축은행 심각하고 증권사 심각하고 부동산 PF 심각하고 건설사들 심각한데 언론이 다루지 않았어. 그쪽에서는 이미 곡소리가 시작됐고 정말 위험하다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다루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주류 언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다? 이건 레임덕이에요. 기사 내용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깝니다. 부실 자영업자 현황 2024년 3월 말 72,815. 자, 코로나19에는 배달이라도 잘 돼서 버텼는데 올 들어 매출이 20% 넘게 줄었다.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성북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 자, 대부분 이렇게 현장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건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데이터만으로도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뭔가 감성을 자극하고 본인들이 쓰는 기사 쪽으로 여론이 끌려오게끔 하기 위한 조중동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카드를 쓴다. 처음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작은 사건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자극적으로 씁니다. 저는 이런 스킬을 윤석열 정권에 대입해서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조중동이요.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1만 명 넘게 급증했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작년 9월에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갚으세요 하니까는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몰랐을까요, 언론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지. 왜냐면은 바로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바로 옆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늘 장사가 잘 되던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작년 9월부터 터져나가기, 그 전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임대 빈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야, 진짜 불황이구나. 진짜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번화가를 갔는데 1층에 임대가 쭉 깔려 있어.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었는데 언론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체감만 하지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동아일보가 갑자기 후드려 팹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가 72,815명. 지난해 말보다 18.4% 증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끊긴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28% 늘어났고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1년 말에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났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엄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실 자영업자 1인당 채무액이요. 2021년 말 1억 4,299만 원에서 1억 8,022만 원으로 26%가량 불어났어요. 평균 이자액이 434만 원에서 919만 원으로 112% 늘어났어요. 그러자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1, 2년 전에 비해 3배 수준. 왜 이 기사가 레임덕이냐면요. 대부분 조중동이 할 때 작년 완전히 폭망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올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 기사 보세요.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합니다. 이게 맞는 비교인데 이때까지 조중동은 이렇게 안 했거든.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려면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말하고 비교하는 게 맞잖아요. 조중동은 그렇게 안 했어. 작년에 워낙 폭망했기 때문에 올해 딱 비교하면 작년 대비 좋아진 지표들이 꽤 나옵니다. 수출 폭망했기 때문에 수출 늘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00% 늘었다. 작년에 개 폭망했거든. 전체 금액 얘기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기사로 장난질을 쳐왔는데 지금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2년 전에 3배 수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완전히 나가리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레임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금리 국면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동시에 끝나면서 자영업자들 힘들어졌다는 건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이 한번 나갔어요. 그러자 그 효과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죠. 아, 국민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주고 지역화폐로 주면 물가가 막 올라가는 효과보다 자영업자들이 살면서 돈이 도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느꼈어요.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로 바뀝니다. 국민들이 그 맛을 알면 안 된다. 지금도 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금융지원, 원리금 만기 연장 이런 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냐? 비용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이자 감면. 비용 안 들어갈 거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소득을 늘려줘야지. 지역화폐는 시간 내에 동네에서 안 쓰면 사라지게끔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장사가 잘 돼. 자영업자들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이 정권은 보수라고 하는 보수 참칭 권력자들은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맛을 알면 안 되니까.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연체액 추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이렇게 늘었다. 이거를 동아일보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씁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이상 뛰고 연체액도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급증.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힘들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9조, 전년 동기 대비 2.5%.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이제 악성 채무인데 27조 3,800억, 전년 동기 49%. 이런 거는 전년하고만 비교해도 더 나빠진 거죠. 문제는 자영업자 중 3곳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이다. 돌려막기.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자영업자 중에 이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예요. 개인 전체 사업 대출자의 51.5%라는 겁니다. 진짜 안 좋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좋다는 거를 기사화했어요.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대출 받기 어렵다. 이들의 대출 잔액이 691조 6천억, 전체 62%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정책자금 빌리고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 조정에 들어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 금액이 올해 1분기에만 2,754억 원. 석 달 만에 작년 8,240억의 3분의 1이 넘는 부실액이 발생했어요. 자,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 대위 변제액도 지난해 말 기준 1조 7천억, 전년 대비 3.4배 불어났습니다. 외식업체 폐업률 2019년, 2023년. 자, 비교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적자가 감당 안 돼서 폐업을 한다. 자, 그리고 요런 인터뷰를 또 달죠. 요 기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주에서 여성 잡화점을 운영했던 A씨.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잘 버텼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매달 700만 원 안팎의 적자가 나 가게를 정리했다. 폐업 이후 권리금으로 밀린 대출금 갚았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총 17만 6,258개. 2020년 9만 개. 자, 문재인 정부 때 대비 82.6% 급증이에요. 외식업체 폐업률도 2020년보다 훨씬 더 높았고 코로나19 때보다 확실히 더 어렵다. 데이터로 확인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자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죠. 결국은 뭐냐? 재난지원금 같이 이거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2번 찍었으니까 당해도 싸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시장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직했으니까 냅둬라 하기에는 우리한테도 여파가 옵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쭉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너무너무 못하고 있고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이건 심각한 레임덕이 시작됐다. 조중동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있었지만 조중동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논리.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만 문제가 되지. 문재인 정부 때는 사소한 것들 다 트집 잡으면서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냈지만 윤석열 정권 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런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 올해 넘기기 어렵다. 올해 말이 되면 진짜 심각하게
흔들리고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아, 그냥 자영업자들이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조중동의 논조가 바뀌고 있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중동이 돌아서야 돼요.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자본 권력이 돌아서야 됩니다. 대기업, 재벌들이. 근데 지금 하이닉스 엄청 위험하죠. 일본 업체랑 일본 도시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합병을 윤석열 정권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 합병을 찬성할 수가 없어. 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일본 회사, 반도체 회사에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합쳐지면 하이닉스를 뛰어넘습니다. 삼성에 맞먹는 점유율이 돼버려요. 이걸 찬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하이닉스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하이닉스와 최대 거래처인 반도체 설계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법인세 빵원에 보너스 없어요. 삼성전자 보너스 안 나갔습니다. 재벌들이 등 돌리고 조중동이 등 돌려야 탄핵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해드렸는데 지금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본 권력들이 윤석열과 같이 갈 이유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너무 못하니까. 네이버 지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일본 라인 야후 압박에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일 관계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우리 기업인 네이버를 지원하는데 최우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죠.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로 하는 조치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지원할 것이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뭐야? 속내는 뭐야? 이게 정부가 할 말입니까? 예?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지분 매각을 원하겠어? 막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당한 값을 받도록 돕겠다 정부는. 이러고 있어요. 자, 자본 권력들 윤석열한테 언제까지 통수 맞을 거야? 네이버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기사들 포탈에 계속 걸도록 하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거 계속 걸도록 하고 이 짓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네이버 다음 앞장섰잖아요. 포탈들이. 근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까? 가만 둘 거야? 하이닉스, 태원이 형 가만히 있을 거야? 재용이 형 가만히 있을 거냐고. 좋댔어. 버려야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밀어줬지만 쓸모 없으면 버려야지. 버리는 게 시작된 겁니다. 조중동이 돌아선다? 이거는 재벌들이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조중동은 보수 정치 권력에 기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조중동은요 자본 권력에 붙어 있어요. 자본 권력이 싫어하면 보수 정권이든 나발이든 버려요. 그런 일이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좀 느껴지시죠? 이들이 문재인 정부 때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실제 인터뷰예요.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들을 막 써가지고 여론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데이터가 충분했어. 그런데도 성북구의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 이런 인터뷰를 쓱 끼워 넣어요. 자극적으로 감성에 호소하게끔. 진짜 문제구나. 이 정권 경제를 정말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게끔 이 기술을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썼다. 요거 특이점이 온 겁니다. 윤석열 2024년 넘기기 힘들다.